미래엔 프리. 뭐, 기본적인 거는 건너뛸게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만한 것만 풀어놓는데, 혹시 기본 문제도 풀다가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15번, 여기 생각 넓히기? 그래, 뭐, 넓혀봐. 자, 읽어보니까, 자, 이런 다섯 코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인당 15,000원 이하의 입장료로 4곳을 최대 3시간 동안 둘러보는 코스. 자, 그럼, 뭐, 사실 몇 명인지는 말 안 했으니까 그냥 바로 뭐 해버리는데, 그치, 1인당 그냥 15,000원이 어느 코스를 갈 수 있는지 4곳을 골라서 15,000원 이하가 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A, B, C, D 가지고 4개를 고르는 게, 그지, 5가지 중에 이제 4가지죠. 이게 몇 가지? 그래서 계산하면 5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 5가지 경우에 대한 소수산들에 대해서 15,000원 이하의 입장료, 그리고 소요 시간은 최대 3시간이니까 3시간 이내에 이제 이 4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코스를 한번 짜보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5가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써보면, 뭐 간단하게 A, B, C, D 갈 수 있고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A, B, 뭐 C, E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A, B, B, E 이제 이런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A, C, D, E 이제 이런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B, C, D, E 이제 이런 순서대로 갈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이게 총 5가지 갈 수 있는 순서인데, 자, 각각에 대해서 입장료만 생각을 해보면, 입장료의 합, 자, A, B, C, D 가야 되니까, A, B, C, D, 이거 더하면 얼마가 돼요? 8,000원, 11,000원, 16,000원. 즉, 얘는 어때? 입장료 탈락이죠. 왜? 15,000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16,000원 나오면 안 된다고. 자, 그럼 A, B, C, E. 자, 이 순서대로 이제 돌아다니면 A, B, C, E. 자, 요걸 더해보자. 7,000원, 11,000원. 얘도 어때요? 입장료가 넘어갔죠? 자, 그럼 A, B, D, E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B. 자, 9,000원, 6,000원. 즉, 얘는 어때요? 15,000원. 그래서 얘는 딱 15,000원이 되니까 입장료가, 얘는 이제 가능한 경우야.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자. 9,000원, 6,000원. 됐지? 자, 그런데 이제 입장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최대 3시간, 시간도 정해야 되지? 그럼 얘는 이제 가능하니까 네모칸 쳐놨는데, 이제 시간 3시간 내에 볼 수 있는지 A, B, D, E를 보면, 60분, 50분, 그리고 110분, 110분에서 50분 더하면 160분. 자, 그래서 160분은 몇 시간이야? 네, 3시간 안 넘죠? 자, 그래서 우리는 A, B, D, E. 자, 요거는 이제 가능하겠죠? 쌤 맞나? 항상 이런 거. 9,000원, 6,000원, 15,000원. 됐네. 그 다음에 10분, 50분, 110분, 160분. 됐네. 자, 그래서 A, B, D, E는 우리가 가능한 경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를 또 A, C, D, E. 자, 얘도 한번 보자. 자, A랑 C랑 D랑 E랑. 자, 그럼 일단 입장료는 9,000원, 6,000원 해서 어때요? 15,000원 딱 되죠? 얘도 이제 가능한 경우. 그럼 이제 시간을 보자. 자, A, C, D, E, C, E, E. 그래서 100분, 130분, 150분, 150분. 자, 얘도 이제 3시간 이내니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 C, D, E를 보자. 자, 그 다음에 B, C, D, E. 일단 입장료 9번 체크를 하면 B, C, D, E. 8,000원, 6,000원, 14,000원. 가능하네. 자, 그럼 이제 걸리는 시간. 자, 시간을 둘러보면 B, C, D, E.
90분, 140분. 자,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입장료하고 시간 되는 순서상은, 자, 얘네들은 뭐 다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순서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을 보면 이동 시간도 있대요. 이동하는 시간.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시간도 포함해서 3시간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동 시간이 10분이라면, 자, 이 네 가지 이동할 때 걸리는 이동 시간은 10분, 10분, 10분에서 얼마? 어떤 코스든 30분의 이동 시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30분을 시키면 180분, 즉 3시간이 넘어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 탈락이 돼요? 얘가 190분, 즉 3시간 넘어가죠. 자, 입장료랑 시간도 다 됐지만, 자, 이동 시간에서 걸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될 수 있는 경우는 A, C, D, E 하고 B, C, D, E. 자,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불러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 읽어보니 이동하는 관광지의 순서가 다르면 다른 코스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요 순서상은 이렇게 가는 경우니까 얘가 이제 이 순서상 이동하는 경우, 즉 순서를 다르게 하니까 이 줄 세우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얘네들 이제 순서 바꾸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지금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밑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회? 4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기니까 4팩 더하기 4팩. 그래서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지. 실제로는 곱의 법칙이 아니라 4팩 더하기 4팩. 왜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48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길면 이렇게 한 줄씩 지금 봐봐요.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문제를 또 푸는 순간을 꼭 그려야 된다고 했죠. 자, 우리 친구도 이거는 잘 할 거라 믿어요. 자, 혹시나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여기 기초는 우리 친구들 다 잘 할 거라 믿고, 자, 여기 기본 문제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이제 약수의 개수인데,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분해에서 뭐? 지수를 뭐라 그랬지? 이게 소인수분해가 안 돼 있다고. 4가 소인수분해하면. 자, 근데 여기 K승이 붙어 있으니까 2K. 자, 그리고 곱하기 5의 세제곱. 5는 소인수분해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이게 바로 전체 약수의 개수겠죠. 자, 왜 하나씩 더해야 돼요? 영승, 즉 1도 약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관계식 풀어주면 K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간단한 K값이니까 우리 친구들 다 했다고 믿을게요. 자, 5번 서술형이니까 서술형처럼 한번 해봅시다. 서술형 문제니까. 자, 1, 2, 3, 4, 5, 6 중에 이제 한 번씩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 그럼 이렇게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자. 자, 그 중에 4400보다 큰 자연수를 개수를 구해라. 그럼 우리가 이제 숫자를 쭉 만들 수 있는데 440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이제 두 가지야. 4400보다 큰 걸 세거나 또는 진짜로 4400보다 작은 걸 세거나.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경우의 수가 더 작은 방향으로 우리는 세는 게 편하잖아. 숫자가 1부터 6까지 있는데 제일 큰 수 앞에 들어갈 숫자가 1부터 6까지, 즉 큰 수라면 6부터 써야 되고 큰 거부터 거꾸로 쓴다면 작은 거부터 쓴다면 1부터. 자, 근데 4400이면 맨 앞자리가 4잖아. 자, 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뒤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죠? 반으로 나누면 3개잖아. 자, 그래서 얘는 어디서부터 쓰는 게 나아? 전체에서 빼는 것보단 4400부터 세는 게 편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4400보다 크려면 앞자리는 4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왜? 4를 다시 쓸 수는 없으니까 5가 돼야 되죠. 그럼 이미 4, 5, 4400보다 무조건 크겠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4랑 5는 숫자를 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제 남은 1, 2, 3, 6 이 네 가지 숫자 카드 가지고 몇 개를 채우는데? 두 개를 채우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만 채우면 되니까 네 개 숫자 카드 가지고 두 개만 채워라. 자리 두 개만 채워라. 자, 그럼 이게 C가 아니야. 순열이야. 왜? 자리 바꾼 것도 다 해야 되니까. 숫자 만들기잖아. 그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 했으면 그 다음에 6 똑같겠죠? 그래서 6도 이제 땡땡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 B2가 되겠고. 자, 세 번째 4, 7은 없잖아. 그럼 이제 5로 넘어가면 되죠. 자, 5일 때는 이미 4보다 앞자리수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땡땡땡. 자, 그래서 5 하나만 썼으니까 5개의 숫자 중에 이제 세 자리만 채우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이제 6으로 시작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자, 그럼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셌다고 그럼 이것들을 다 뭐 해주면 돼요? 자, 다 더해주면 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잖아. 다 5이면 4, 6이면 5.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는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네 개를 다 더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있잖아. 요거를 과정을 썼기 때문에 이게 100점짜리 서술형이 맞습니다. 요 과정. 4, 5, 4, 6. 그러니까 어떤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너도 알지? 뭐 이게 왜 4로 시작해요? 뭐 그걸 갖다 붙다 할 필요 없고 경우를 정말 나눠서 써주면 그게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뭐 왜 P를 쓰냐, C를 쓰냐. 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맞게 계산만 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자, 얘는 원순열 써야 되죠. 왜냐? 이 영역들이 어때요? 돌리면 똑같은, 즉 대칭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즉 다 합동이잖아. 그래서 원순열 4 빼기 1표. 자, 얘는 이제 x, y를 이제 하는 함수의 개수, 전체 함수의 개수겠죠. 별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전체 함수의 개수는 y의 개수 몇 개? 4개. 그리고 x의 개수 몇 개? 5개니까 4파이 5. 자, 그래서 자, 4의 5제곱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8번 봅시다. 자, 8개 문자 중에 이제 이런 문자를 사용하여 일렬로 배열할 때 이제 배열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중복순열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배열이면 이제 줄 세우기 순열인데 어떤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왜냐하면 문자 n도 2개고 t도 2개고 e도 2개고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 하라는 대로 양 끝에 누가 온대요? t. 그럼 양 끝에 t를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럼 8개 문자니까 자리는 몇 개가 남아요? 6개의 자리가 남죠. 그럼 이미 t 2개는 지금 사용을 했단 말이야. t 이렇게. 그럼 i가 1개 있고요. n이 2개 있고요. e가 2개 있고요. r이 하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문자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것이 이렇게 2가지씩 있죠. 그래서 전체 6개를 돌리는데 줄 세우는데 같은 문자가 2세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왜 t는 이미 2개 양쪽에 세웠으면 끝난 거지. 뭐 기본 정도는 우리 친구들 잘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실력 붙이기를 보죠. 자, 이 실력 붙이기 볼 때 이거 우리 방학 교재에서도 열심히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순열 같은데 원순열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해보자 라는 얘기인데 이게 간단하게 지금 보자면 원순열 풀린다고 왜 풀린다고 그걸 잘 찾아야 되는 건데 실제 그냥 보면 6자리인데 만약에 6명이 앉으면 100% 원순열인데 왜 빈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얘는 왜 원순열이 풀리냐? 자리는 6개인데 4명만 앉고 싶대잖아. 그럼 두 자리는 뭐야? 빈자리가 되는 거지. 즉 자리를 비워놨기 때문에 이 빈자리가 뭐가 될 수 있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순열이 풀린다고. 그럼 가장 간단히 생각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이런 의자가 있는데 어떤 놈 한 명을 기준으로 A라는 인간을 앉혔어요. 아무 자리에나. 그럼 이놈이 이제 기준이 돼서 나머지 몇 자리만 앉으면 돼? 5자리 중에 몇 자리? 한 명 앉았잖아, 이미 기준이. 네, 3명만 앉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5자리 중에 3명만 앉으면 되니까 5P3.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60. 자, 이런 식으로 원순열이 풀려서 계산한다는 거야. 왜? A를 앉혔다는 건 A가 뭐가 돼버려? 기준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A 제외하고 나머지만 앉히면 원순열이 풀리잖아요. A에 대해서 기준을 보니까. 그럼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있는데, 아니 씨발 그럼 A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 B가 기준이라면 이건 다른 경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제로 이렇게 A가 앉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BCD가 이렇게 앉았다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BCD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그럼 실제로 이 자리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한 칸 회전을 하면 B가 여기에 있겠고 A가 여기 있겠지. 맞지? 자, 그리고 나서 한 칸씩 지금 이동을 했으니까 C가 여기 있겠고 D가 여기 있겠지.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한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A 자리가 이렇게 B 자리로 바뀐 형태가 되는데, 자, 이 형태는 한 칸씩 돌린 형태라고. 즉, 원래 있던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모양이랑 똑같겠죠. 어떤 모양? 원래 있던 모양이야. 왜? 돌려서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미 A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순열이 풀려서 나머지 자리에 대해서 나머지 세 사람만 줄 세우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원순열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세요. 자, 이런 10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일 간편한 방법은 길찾기죠. 우리 친구들 잘 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로 최단거리니까 자, 왼쪽 오른쪽 해서 2가지 3가지.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이 이 점까지 온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내려가냐? 내려갈 수는 없잖아. 이게 최단거리는 아니니까. 여기서 다시 우측으로 가야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자, 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잠깐만 미안 호라이네. 자,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얘가 가야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도 4 갈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써봤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17이 진짜 맞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안타깝지만 이 장애물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세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쓰면 헷갈려. 그래서 장애물 기준인 딱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길로 가면 됩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이쪽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어찌됐든 여기서 이쪽 길을 선택해서 최단거리를 간다면 여기서 이제 갈 수밖에 없어. 즉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죠. 왜? 여기서 출발하면 위에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1.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1. 여기 2. 여기서 1. 여기서 3. 여기서 1. 여기서 4. 자, 그럼 이쪽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챙겼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최단거리로 가려면 위로 올라가는 건 지금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다시 내려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4, 여기가 1이라서 즉 누굴 택하냐? 당연히 이제 여기랑 여기 있는 왜? 우리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걸 택하는 거잖아. 그래서 4하고 1이 여기 있으니까 즉 여기 1도 지워줘야 돼 아까. 그래서 4하고 1 해서 여기가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9, 13, 그리고 18.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더해주면 22.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단거리는 자, 이렇게 22까지 쓸 수가 있겠네요. 뭐 하나 잘못 더했나? 왜 계산이 다른지? 덧셈 실수인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써볼게. 1, 1. 미안합니다. 아, 이거 할 때마다 맨날 이러는 것 같아. 계산 존나 못해. 또라이 같아. 미안하다.
3, 4, 당신, 쌤 못해, 진짜, 4 더하기 5, 8, 8, 됐다. 진짜, 어렵다. 응? 더하기 빼기 어려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색깔별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먼저 해야 될 건, 이렇게 길 피해서 가는 것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길을 파란색으로 써주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디까지 이제 길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갈 수 있는 길까지, 그래서 요점까지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 점이 계산을 하려면 요 값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요 값을 채워주면 돼요.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은 4가지밖에 없어요. 최단거리 다시 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위로만 가든가 옆으로만 가야 되잖아. 얘도 4가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어렵지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4 더하기 1 해서 여기가 얼마가 돼요? 5가 되고, 13 더하기 해서 18, 그래서 5 더하기 8에서 8, 8 더하기 26. 이런 식으로 지금 점마다 이제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써주면 조금 편하다. 자, 11번 같은 거 보면, 자, 뭐 보안카드 이용하고 뭐 얘기는 많은데요. 다 됐고. 자, 어떻게 하는지 읽어보니까, 한 코드 번호 앞에 2자리. 자, 여기 보니까, 앞에 2자리하고, 나머지 코드 번호의 뒤에 2자리를 입력하여 만들 수 있는 번호의 가지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코드를 전체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2개씩 입력하자는 소리지. 자,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제 코드 번호를 1번 코드와 2번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1번 코드 입력할 때는 맨 처음이니까 38을 입력을 하고 2번 코드를 입력할 때는 84를 입력해야 되죠. 왜? 2번째 물어봤으니까. 자, 그럼 만약에 이제 2번 코드 물어보고 1번 코드 물어본다면 2번 코드 먼저 물어봤으니까 누구를 대답해야 돼? 4, 2를 대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유 미안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자, 2번 코드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2번 코드 앞자리 앞 보고 자, 1번 코드 뒷자리 4, 2. 자, 그래서 어때요? 1번, 2번, 2번, 1번. 솔직히 1번, 2번 그냥 선택한 건 맞는데, 코드 번호. 하지만 대입하는 숫자들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1, 2와 2, 1은 구분이 가야지. 즉, 순서의 상관이 있게 되지. 즉, 얘는 순열이 됩니다. 즉, 조합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1번, 2번 선택할 때 코드 번호 3884와 2번, 1번 선택할 때 코드 번호 5042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자, 순서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순서 생각하는 건 순열이라 그랬죠, 순열. 그럼 코드 번호가 몇 개 있어요? 35개의 코드 번호 중에 몇 개를 골라주면 돼? 2개. 왜? 앞 2자리, 뒷 2자리 하려면 코드 2개가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즉,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2번 읽어보니까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1분마다 자, 새롭게 생성되는 6자리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생성될 수 있는 6자리니까 자리 6개를 써놓고 그럼 이제 이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보면 얘는 뭐 정수 만드는 게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숫자는 어디부터 들어갈 수 있어? 0부터 9까지. 즉 몇 가지야? 10가지씩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얘가 첫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뭐 0이 나왔다고 두 번째 0 나오면 안 되냐? 뭐 그런 거 없잖아. 내 꼴리는 대로니까. 자, 얘도 10가지. 얘도 10가지. 얘도 10가지. 각 자리마다 10가지의 수가 나올 수 있고 중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순열이 돼요? 중복 순열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기초 다지기는 우리 친구들 잘 할 거라 믿어요. 자, 기본부터 한번 봅시다. 자, 기본 보면, 먼저,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자, 기본 5번 보자. 워크북.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를 각각 A, C라고 할 때 중근을 갖는 경우 판별식이 0이겠죠. 자, 그럼 이건 판별식 쓰면 자, 반의 공식 쓰자. 자, 이게 0 나오는 경우. 자, 그래서 우리는 B제곱이 얼마? AC가 되는 경우. 자, 이걸 보면 되지. 자, 여기서 주사위니까 ABC는 당연히 1부터 6 사이의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럼 당연히 B의 기준으로 대입을 해주는 게 낫지. 왜? 제곱이 항상 더 큰 수가 될 테니까. 자, 그럼 B가 나오려면, B가 이제 1일 때부터 봅시다. 자, B가 1이면 A랑 C가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A, C의 순서상 1, 1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B가 2라면, 자, A, C가 4가 돼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자,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B가 3이면 A, C가 9가 나와야 되니까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자, 네 번째. B가 4면 A, C가 16이니까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1이면 곱하기 16은 될 수가 없죠. 2도 곱하기 8 될 수가 없죠. 3이면 3도 안 되죠. 4면 이렇게 밖에 없겠네. 자, 그 다음에 B가 5면 얘도 5밖에 안 나오고 자, B가 이제 마지막 6이면 A씨가 36이니까 얘도 6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이 각각의 경우는 다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한 가지, 세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자, 그래서 전체 경우는 8가지가 되겠네. 자, 6번 봅시다. 자,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은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자, 임의의 원소.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해야지. 자, fx가 x가 아닌 거를 생각하라 그랬지. 즉,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에 대한 1대1 대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나오면 된대. 즉, x 넣었을 때 x가 안 나오면 되는 거래. 즉, 1은 갈 수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자기 1은 못 가니까 1이 2로 가면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2도 못 가니까 어차피 1대1 대응이니까 갈 수는 없지.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3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더라 이 얘기야. 그럼 이 4개짜리 순서상인데 자기 거 빼고 들어가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9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방학 때 한번 했던 고등학교 내용은 아니지만 완전 순열 얘기라 그랬지. 자기 자신 안 가지는 거. 즉 모자 바꿔 쓰기, 뭐 자기 성적표 빼고 다른 사람 성적표 받기, 뭐 자기 선물 빼고 자기 선물 빼고 받기, 뭐 이런 등등등등등등. 자, 그래서 완전 순열 얘기들이니까 항상 fx가 x가 아닌, 즉 자기 자신이 아닌 걸 골라라 라는 것들은 거의 다 완전 순열 얘기예요. 그럼 완전 순열 얘기는 한 개짜리 완전 순열은 F1이라고 하겠어요. 혼자 자기 거 빼고 받아야 되니까 0. 자, 2개짜리 완전 순열은 F2라고 얘기할게요. 2개짜리 완전 순열은 자기 거 빼고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두 사람 있다고 치면 BA. 자, 이렇게 서로 바꿔서 가는 경우니까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겠지. 자, 그리고 3개짜리 완전 순열은 자, A가 자기 거 빼고 가지니까 결국 B하고 C밖에 못 갔는데 자, 이것만 따져서 나머지 2개의 완전 순열을 따지면은 이 2개짜리는 앞에 했던 F2랑 동일하다고.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있다는 거야? 한 가지. 여기서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이거 B가 C랑 동시에 될 수는 없으니까 더해주면 결국 우리는 몇 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두 가지.
그리고 4개짜리 완전순열 같은 경우는 F4라고 하면, 자, 얘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A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자기 거 안 가지면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건 몇 개짜리, 3개짜리가 되는 거죠? 이 3개짜리의 경우의 수는 아까 2가지씩 나온다는 거 얘기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이거를 다시 보면 얘 또한 몇 개? 1개짜리. 아니, 2개. 2개짜리니까 1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 3번째니까 2가지, 파란 동그라미 1개짜리니까 1가지. 그래서 2 더하기 1에서 여기서 각각의 경우가 몇 가지씩 나와? 3가지씩 나오죠. 자,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얼마야?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0, 1, 2, 9. 자, 여기까지 외워주면 좀 편하지. 이제 5가지가 되면 확 뛰는데요. 5가지가 되면 확 뛰는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기서 써보자. 5가지라면 A, B, C, D, E까지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자기 거 빼고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B, C, D, E. 자,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보면 몇 개짜리예요? 그쵸? 4개짜리. 아까 했던 9가지가 되겠지. 여기.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또 여기 몇 개? 2개짜리가 되겠지. 그래서 9개 더하기 2개 해서 몇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11가지. 그래서 외워두면 좋다 그랬지. 왜냐면 이제 5개만 돼도 존나 노양심이야. 다시 4가지를 써야 돼. 자, 사실 여기서 B, C, D, E 가지고 11가지씩 나오니까 여기서 11가지만 쓰면 나머지 곱하기 4에서 다 알 수 있을 텐데 이 11가지조차도 쓰기가 되게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순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외워두면 좀 편하지. 그럼 이게 왜 완전순열이냐면 자, 이런 것처럼 이런 문제 그리고 몇 가지 안 되니까 꼭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순열 문제예요. 왜 완전순열 문제냐면 자기 자신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자신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완전순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순열해서 이 0, 1, 2, 9. 이 정도는 외워두면 편해. 자, 그럼 혹시나 이제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생각을 해보면 F, n 플러스 1은 자기 자신 빼고 가질 수 있으니까 n 플러스 1 빼기 1가지가 되겠죠. 그거의 각각의 경우에서 그 전에 거인 fn 그리고 그 더 전에 거인 fn-1 이렇게 완전순열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점화식이 생기기 때문에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럼 f1은 생각하기 편하죠. 혼자니까 자기 거 못 가져. F2는 2명이니까 서로서로 자리 바꾼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의 1과 2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계산이 다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수가 4개짜리니까 4, n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돼? 3을 넣어야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n에다 3을 대입을 해주면 좌변 F4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겠고 n에서 3 넣으니까 3 곱하기 F n에서 3 넣었으니까 3 그리고 F3 빼기 1에서 2. 자, 그럼 이게 1이라는 거 얘기를 했고 F3은 또다시 누구를 통해서 요 관계식을 통해서 n에다 얼마 넣은 거? 2를 넣은 거죠. 자, n에다 2를 넣으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F2가 1이고 F1이 0이니까 1 더하기 0 해서 2 곱하기 1 해서 얼마? 2. 자, 그래서 2 더하기 1 그리고 곱하기 3에서 얼마야? 9까지.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점화식도 있으니까 이걸 꼭 시험 보기 위해서는 외워주자. 완전순열. 이게 완전순열 얘기야. 왜? 자기 자신 안 돼 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완전순열에 대한 점화식은 바로 여기 밑줄 쳐놓은 이 세트를 꼭 외워주면 됩니다. 자, 혹시 설명 듣고 이해가 안 가면 이번 시험에만 쓸 거니까 수능에 안 나와. 시험에만 쓸 거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자, 서술형이니까 얘도 서술형처럼 풀어보자. 자, 4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인 8개의 의자를 앉았어요. 자, 이거 원이 아니라 일렬로 놓인 8개의 의자야. 몇 개야?
자, 그럼 이제 8명이 이렇게 앉았죠? 8개 의자가 있죠? 이 중에 몇 명? 4명의 학생이 앉는 거야. 근데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사실 의자가 8개인데 앉을 수 있는 사람은 4명이기 때문에 빈자리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럼 우리는 이제 빈자리를 기준으로 두느냐 아니면 앉은 사람 기준으로 두느냐, 그건 네 꼴리는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냐라고 봤더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4명이 앉고 4명이 빈자리죠. 즉 앉을 수 있는 게 4명이고 빈자리가 몇 명? 4자리죠. 그럼 개수가 똑같잖아. 앉을 수 있는 거와 빈자리.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앉는 놈이 이웃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니까 앉는 사람을 이제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한 칸씩 떨어뜨려 놓고 앉히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떨어뜨려 놓고 앉혀버리면, 자, 빈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즉, 빈자리, 즉, 빈 의자를 넣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5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5자리 중에 빈자리 의자 몇 개? 4개를 넣으면 되고, 자, 그래서 5자리 중에 4자리에 이제 의자를 놨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누구끼리 자리 바꾸는 거? 앉는 사람끼리 자리 바꾸는 거. 앉는 자리. 자, 그럼 5p4 곱하기 4팩 해서, 이게 얼마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이렇게 다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정답은 아닐 거라고요. 자, 이유는 여기서 모순이 숨겨져 있는데요. 무엇이 모순이냐면, 지금 4명 사이에 의자를 놓는데, 분명히 앉는 놈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의자가 2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어차피 떨어져 앉는 건 마찬가지인데, 또는 3개가 들어가면 된다는 보장이 상관없죠. 즉 우리는 이 의자에 하나씩, 즉 이런 모순이 나온 이유는 바로, 즉 교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나온 거죠. 즉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돌리면, 즉 앉은 사람 사이에 의자가 개수가 하나 들어갈 수 있고 2개 들어갈 수 있고 3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는 앉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빈자리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언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교대로 놓냐면, 말 그대로 사이사이 빈자리가 하나씩 있도록, 또는 교대로 앉도록,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교대로란 말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식이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빈자리는 이 사람 앉은 자리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든 상관은 없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빈자리를 기준으로 두고 사람을 앉히면 됩니다. 그럼 앉을 수 있는 빈자리를 생각을 하면, 앉지 못하는 빈자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자, 이렇게 빨간색 4자리가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앉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즉 5자리 중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자리? 4자리가 되겠죠. 4개만 앉으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빈자리를, 의자를 돌리면 되겠죠. 자, 의자를 어떻게 돌려? 빨간색으로 쓸까? 의자를 자리 바꾸면 되겠죠. 빈 의자를 자리를 바꾸지 막. 자, 그럼 5p4 곱하기 4. 그럼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5p4는 뭐예요? 앉을 수 있는 놈의 자리들이죠? 됐죠? 자, 그럼 빈자리가 자동적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사이에 알아서 딱딱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지.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조금 까다로운 이유는 이런 빈자리가 있기 때문인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즉 사이사이에
앉은 사람 사이에 빈자리가 두 자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세 자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우를 또 나눠줘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교대라는 말이 없고 빈자리와 앉는 자리를 구분해서 앉는 사람은 이웃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준은 빈자리 두고 빈자리를 기준으로 두고 자, 빈자리 4개를 기준으로 두고 앉을 수 있는 놈을 생각을 해주면 앉을 수 있는 곳을 생각을 해주면 자, OP4 즉 앉히기만 하면 나머지 빈자리는 자동으로 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진짜 이 5자리 중에 여기를 안 쳤단 말이야. 이렇게 점으로 표시할게. 그럼 여긴 빈자리고 자,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빈자리 하나가 남죠. 그럼 빈자리 하나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여기 남은 빈자리가. 그럼 그 경우는 이제 다시 얘네들끼리 즉 점끼리 자리 바꾼 경우랑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OP4만 계산해주면 앉을 수 있는 자리만 택해서 앉혀버리면 빈자리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수업 시간 다시 질문을 하세요. 자, 8번 보면 딱 봐도 원순열 문제죠. 색칠할 수 있는. 자, 그런데 문제는 요 가운데 요 세모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어때요?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원형 배치인데 가운데가 뭐가 될 수 있어? 세모 모양이니까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7가지 색을 칠할 수 있으니까 세모에 칠할 수 있는 기준은 즉 칠할 수 있는 색은 7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의 7가지의 수로부터 내가 아까 합동인 걸 보라 그랬지? 자, 여기서 합동인 걸 보면 설마 이거 못 찾을까? 자, 이렇게 합동인 건 몇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맞나? 즉, 마주보는 거. 서로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것들끼리. 자,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마주보는 것들끼리는 어때요? 서로서로 이 원판을 돌리면 똑같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잡혔으면 나머지 6자리에 대해서 그냥 돌리면 되고 원순위를 틀렸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좌우가 지금 선 근거점 자, 마주보는 1번끼리 대칭, 2번끼리, 3번끼리 대칭이니까 대칭이 될 수 있는 게 3가지. 그래서 3으로 나눠요. 이유는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돌리면 다 똑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3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래서 이 2가지를 뭐예요?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9번 봅시다. 자, 9번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5명의 자원봉사자 집고치기를 하는데 5명은 다 다른 사람들이죠. 쌍둥이 아니에요. 복제인간도 아니고요. 도배, 지붕수리, 보일러건 3가지 활동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활동 기준으로 3가지 활동 기준으로 사람을 배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 기준으로 활동을 배정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떤 게 더 경우의 수가 적게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활동을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도배, 지붕수리, 보일러 공사가 있다고 치면 도배를 할 수 있는 인원은 배정되지 않은 활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0명의 사람이 하든지 또는 1명의 사람을 하든 2명, 3명, 4명, 5명 자, 이런 식으로 0명부터 5명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왜 사람은 다 다르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5가지의 순서상이 생기는데 즉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그래서 1번은 너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를 택해서 푸는 게 아니라 2번처럼 사람, A라는 사람, 5명이니까 C라는 사람, B라는 사람, E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활동은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3가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A라는 사람이 뭐 도배한다고 B라는 사람 도배 못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 동시에 가능하잖아. 자, 그러니까 얘네들 다 곱해서 3의 5제곱, 즉 중복순열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중복순열 찾는 거, 자, 5의 세제곱이니 또는 3의 5제곱 이게 헷갈리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눠서 어떤 게 경우수가 더 적게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주면, 자, 쉽게 우리는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지. 3의 5제곱을. 10번 봅시다. 자, 10번도 똑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흰 공 5개하고 파란 공 4개가 있고요. 맨날 하는 거. 전체 공은 9개. 자, 그런데 양 끝에 같은 색이 공이 나온대 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이 되잖아. 공끼리는 구별이 안 되고. 그럼 같은 색이라면 색깔이 2개니까 첫 번째 흰. 그럼 공이 9개니까 나머지는 몇 자리가 남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흰이 양 끝에 있으면 흰 2개는 썼으니까 흰이 몇 개가 남아요? 3개가 남겠죠. 왜? 2개는 양쪽에 배치를 했으니까. 그럼 검은 공은 아직 안 썼으니까 4개. 그래서 공 몇 개가 남아? 7개가 남죠. 그럼 공 7개를 여기서 이제 배열을 하면 돼. 자, 같은 공끼리는 구별이 안 되니까 7패, 그리고 3패.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흰 세우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두 번째. 자, 이제 블루 파란 공 그럼 얘 또한 이 가운데 7자리가 나오는데 자, 블루를 2개 썼기 때문에 화이트는 안 썼으니까 5개, 블루는 2개 썼으니까 2개. 자, 그래서 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그럼 이제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을 더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왜? 동시에 흰 공이면서 파란색 공일 수는 없으니까요. 자, 11번 보면 A에서 P 지점을 반드시 지나지만 Q 지점을 지나지 않고 B 지점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럼 P까지는 무조건 와야 된대. 그럼 하라는 대로 합시다. 어쨌든 P 지점은 반드시 지나라고 했으니까 P까지 오는 A에서 P까지 오는 경우를 한번 세보자. 자, 그럼 뭐 맨날 하는 요짓거리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에서 P까지 올 수 있는 경우가 10가지가 있다 이거야. 자, 그럼 10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Q 지점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10가지 경우에서 Q 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를 뭐 하면 돼버려? 빼면 되지. 그럼 여기서 Q 지점을 거쳐서 가려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Q 지점을 거쳐서 가려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가려면 여기가 10가지지. 왜? 여기 10가지라고 했으니까 A, P 여기 10가지 아까 센 거. 여기도 10가지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지. 그럼 10 더하면 20가지. 자, 그래서 Q 지점을 거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돼요? 자, 이렇게 20, 네, 20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Q 지점까지 오는 게 지금 20가지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B 지점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20, 여기서 20, 40, 20, 그리고 여기서 60.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P 지점에서 Q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 60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세면 되겠죠? 자, 그럼 P 지점까지 꼭 거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10가지 아까 세놨던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B 지점까지 전체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100가지. 그럼 아까 전체 경우가 지금 100가지고 Q 지점 거쳐서 가는 게 40가지라고 그랬었지? 아까. 맞지? 아, 미안. 60가지라고 그랬었지? 자, 그래서 빼면 40가지. 이렇게 140가지. 그래서 지금 괜히 다 지웠는데 다시 한번 써줄게. 자, 그래서 먼저 A에서 P 지점을 꼭 반드시 지나라고 했으니까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를 세면 그래서 10가지의 경우 A, P 바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P에서 뭐를 가는 경우?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를 세자고. 자, 그럼 P에서
다른 색깔로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P에서 Q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으니까 20까지. 자, 그럼 Q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그래서 몇 가지? 60까지에 대한 P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얘는 P까지는 반드시 가라 그랬고, 이제 P에서 어디를 가는 경우? 전체 경우를 생각하면, 전체 경우, Q를 거치든 말든 전체 경우를 생각하면, 자, AP가 지금 아까 10이라고 했고, P에서 B까지만 가면 되죠? P에서 B까지 가는 거는 다시 쓰면 되지. 자, 여기까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100가지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 전체 경우에서 누굴 거쳐서 가는 걸 빼주면 돼? Q를 거쳐서 가는 걸 빼주니까 100에서 60까지를 빼주면 몇 가지? 40가지가 나오더라. 자, 실력 붙이기. 자, 12번 보면 산책로하고 각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어쩌고 자, 산책로의 총 거리가 여기서 자, 우리가 5km 이하가 되도록 선택을 하고 싶대요. 그럼 아까처럼 다 쓰면 되죠, 하나씩. 자, 그리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가진 않는데. 자, 그럼 여기서 등산로 갈 수 있는, 먼저 A에서 어디로 가고 싶대? B 지점을 지나서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A 지점에서 B.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다시 어디? A로 가는 거지. 자, 그럴 때 이제 경우를 나누면 A에서 B 지점 거쳐서 바로 A를 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서 P 지점을 거쳐서 다시 A 지점으로 가는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A에서 B를 갔다 B에서 A로 바로 가니까 P 지점을 거치지 않죠. 그럼 P 지점을 거치지 않는 경우를 지금 여기서 세면 A에서 B까지 가는 거를 생각을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길은 지금 여기랑 동그라미 칠게요.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이 그림상에 바로 가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자, 얘네들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자, 먼저 A에서 3km를 갔다고 치면 B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5km 이하가 돼요? 네. 2km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A에서 B 갈 때 3km짜리를 갔으면 B에서 A 갈 때 누굴 택해야 된다? 2km짜리를 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순서상. 자, 그 다음에 A에서 이제 2.5km짜리를 택해서 간다면, 자, 다시 돌아올 때는 누굴 택해서 와야 돼? 2km를 택해서 와야죠. 왜? 2.5km를 택해서 왔으면 3km를 택해서 오면 더하면 얼마가 되니까 5가 넘어가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생겨요? 3이 2.5, 2.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죠? 그럼 각각 이제 자리 바꾸면 2, 3도 되니까. 자,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 경우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 아까 많이 했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일 수도 있고. 자, 그럼 A에서 B로 가는 걸 3으로 택했다면 나머지 거리에서 이제 5km 이하가 돼야 되니까 B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B에서 P로 가는 경우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B에서 P로 가는 경우. 자, 그럼 B에서 P로 가려면 자, 여기서 1.5km를 택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럼 벌써 4.5km죠. 그럼 P에서 A 갈 때는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를 하면 어떤 것을 택하다 누굴 넘어가? 5km를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A에서 3km 택하면 말짱 황이라고. 자, 그럼 A에서 3km 타는 건 말짱 황이었으니까 A에서 2.5km를 택해서 가자. 자, 그럼 B에서 P.
1.2 빨간색으로 쓸게요. 1.2 B에서 P로 가는 거. 그럼 아직 얼마요? 3.7. 5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에서 A 가는 거 1.3. 자, 이렇게 간다면, 자, 이거 더하면 얼마요? 딱 5. 아, 이거 되는 경우네. 그럼 이거 되는 경우니까 이제 한 가지 찾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1.5에 대해서, 자, 2.5에 대해서 1.2로 안 가고 1.5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더하면 얼마야? 4죠. 그럼 여기서 1.3 까만 거야. 자, 1.3을 택하나 1.5를 택하나 다 더하면 뭐가 넘어가요? 5가 넘어가죠. 그럼 두 번째 P에서는 1.5를 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를 택해서 생각을 하자. 자, A에서 B로 가는 길을 이제 2를 택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2를 택했으면 B에서 P로 가는 길은 지금 여기 본 것처럼 1.2도 있고, 색깔이. 자, 1.2도 있고, 1.2를 택했다면 여기서 뭐 1.3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이렇게 더해보면 아직, 엄청 남죠? 자, 요거 2.5 더하기 2, 즉 5kg 이하가 되지, 진짜.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2만 택해야 되냐? 아니지. 1.5도 택할 수 있지. 까만 걸로. 그럼 1.5 택했을 때 1.3도 가능한 거지? 왜? 아직 더하면 얼마니까? 4.8. 되네. 자, 그럼, 자, 1.2, 1.5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바꿔줄 수 있지? 1.3 택했을 때랑 1.5 택했을 때. 만약에 얘가 1.5를 택했다면, 여기까지 똑같겠지, 여기서. 이렇게 쓸까, 아싸리? 이렇게. 자, 1.3 택했다면 1.5도 택할 수 있는 거니까 왜 더해봤자 얼마야? 4.7. 다시 괜찮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5 택할 수도 있나? 봤더니, 오, 되네. 5, 딱. 자, 그래서 얘네들에서 각각의 몇 가지? 두 가지씩 나오죠,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됐나요? 하나 안 썼나? 하나 안 썼구나. 2, 3, 1. 됐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A, P를 거쳐서 B를 거쳐서 다시 A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자, 그럼 A, P. A에서 P 가는 경우니까 여기 똑같은 게 또 여기 있겠지. 자, 그럼 A에서 P로 가라 그랬으니까 1.3이나 까만 거지. 이렇게 택할 수 있지. 자, 그럼 A에서 P로 갔을 때 1.3을 택했다면 P에서 B로 갈 때 빨간색. 뭐 1.2나 1.5 택할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2.5니까 B에서 A 갈 땐 누굴 택해야 돼? 더한 게 2.5니까 2.5 이하인 2.5나 파란색인가? 2.5나 2. 자,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럼 여기서는 1.5 택했다면 이렇게 더하면 2.8이니까 2.5를 택하면 안 되죠? 2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세 가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1.5를 택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1.5를 택해서 가면 이제 P에서 B까지 가야 되니까 1.5 택해서 가면 P에서 B까지는 1.2도 될 수 있고 똑같이 1.5도 될 수 있고. 자, 그럼 1.2를 택했다면 더해서 2.7이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건 2.5밖에 없지? 맞나? 2.7, 2.5. 2.7. 그리고 2도 되겠죠, 마지막.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1.5. 1.5니까 3. 여기서는 무조건 누구? 2만 가야 되니까 여기서 한 가지. 자,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경우도 이렇게 다 셌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되지. 자, 그래서 전체 몇 가지? 15가지가 되겠네. 그죠? 잠깐만, 뭐 하나 덜 된 것 같은데? 아, 씨. 당신. 미안하다. 자, 1.5, 1.2, 2.7이야. 거기 때 2.5 더하면 5 넘잖아? 존나 미안. 그래서 여기가 한 가지네. 그래서 여기가 5가지. 14가지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노가다 문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열심히 다 쓰면 됩니다. 자, 아까 맞다. 이거 미안하다. 다시 앞줄에 여. 자, 그럼 남자끼리 자리 바꾸는 거 4팩, 여자끼리 자리 바꾸는 거 3팩. 자, 그래서 곱하면 되지. 아까 곱하기를 했네. 정신이지. 자, 두 번째. 자, 뒷줄에. 자, 그래서 뒷줄에 여여여 하고 한 자리가 남고, 이렇게 두 묶음 남고, 그리고 앞줄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남자는 4가지가 되고, 자,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남자끼리 자리 바꾸니까 3팩. 자, 그래서 얘는 2팩 곱하기 4팩 곱하기 3팩. 여기 4팩 곱하기 3팩이 된다. 잘못 썼네. 2팩 곱하기 4 곱하기 3팩. 이거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데 왜 곱했냐. 왜냐, 앞줄에 여여, 뒷줄에 여여가 동시에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14번 서술형이니까 서술형처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는 쭉 읽었겠죠? 자, 4개의 공이 숫자가 적혀있기 때문에 공은 구분이 돼요. 3개의 상자에다가 나누어 넣어. 그리고 상자도 A, B, C가 있으니까 상자도 구분 되겠지? 자, 어느 상자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8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는 전체 경우에서 상자에 공을 넣는 전체 경우에서 누굴 빼버리면 돼? 8 이상이 되는 경우를 없도록 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8 이상 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전체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자, 빈 상자의 경우는 넣어진 공의 수의 합을 0으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빈 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그럼 상자를 기준으로 공을 넣느냐 아니면 공을 기준으로 상자를 택하느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먼저 A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은 1, 2, 3, 4, 즉 0개가 들어갈 수 있고 1개가 들어갈 수 있고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4개가 들어갈 수도 있죠. 개수야 0개, 1, 2개, 3개, 4개. 그럼 이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상자를 기준으로 공을 넣지 말고 공을 기준으로 상자를 택하자. 그럼 1번 공이 택할 수 있는 상자는 A 또는 B 또는 C. 자, 그래서 몇 가지의 경우? 3가지. 자, 그래서 2번 공도 상자를 택하면 3가지. 3번 공도 3가지. 4번 공도 3가지의 상자를 택할 수 있으므로, 자, 얘네들을 이제 동시에 상자 택할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는 3의 4제곱.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 이상 되는 경우를 세자. 8 이상. 자, 그럼 각 상자에 이제 공에 적힌 수의 합이 8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상자 하나당 몰아서 넣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8 이상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여기서 더해서 8이 되는 경우는 1, 3, 4랑 2, 3, 4 이렇게 밖에 없겠죠. 8 이상이니까. 자, 그래서 8 이상 되려면 8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8 만들 수 없죠. 자, 이렇게 택하거나 이런 8이 되겠지.
자, 그럼, 이것밖에 없네. 8 되는 건. 그래서 한 상자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1번, 3번, 4번 공이 들어가야 돼. 그럼 2번 공은 아무 상자, B나 C 아무 상자에 넣으면 되니까,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잡아서 써주면 되겠죠. 그럼 1번, 3번, 4번 얘는 어디 상자에 들어갈 수 있어? A 또는 B 또는 C 상자, 즉 세 가지가 되고, 2번 공은 이제 나머지 두 상자에 들어가면 되니까, 아니네. 한 상자에 이제, 한 상자에 이제 이렇게 두면 되고, 자, 그리고 2번 공 하나는, 만약에 A 상자 들어갔다면 여기는 B 또는 C가 되고, 자, C 상자 들어갔다고, 여기도 B 상자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는 A 또는 B가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해서 몇 가지? 6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더해서 9가 되는 순서상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 상자에 넣고 1번 공은 이제 나머지. 자, 그럼 얘도 상자를 택하니까 A 또는 B 또는 C 상자에 택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의 경우가 되고, 자, 1번 공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나머지 두 상자에 넣으면 되니까 한 곱하기 2에서 6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이 되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밖에 없으니까 공을 한꺼번에 다 넣어야 되니까 얘는 이제 세 상자. 그럼 나머지 두 상자는 B였다는 소리니까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각각의 경우는 8 이상인데 8, 9, 10이 동시에 될 수는 없으니까 3 더하기 6 더하기 6 해서 전체 몇 가지야? 15가지가 8 이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네. 자, 그럼 전체 3의 4제곱에서 누굴 빼주면 돼? 전체에서 8 이상을 빼주라 그러니까 3의 4제곱 빼기 15.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지. 자, 4개 숫자에서 중복 허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대. 4개밖에 없는데 5자리 만들려면 당연히 중복 순열이 돼야 되겠죠.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6이 되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엔 분명히 누가 들어가면 안 돼? 0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여기선 0을 제외하고 넣어야 되니까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1, 2, 3, 3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0 다시 들어가도 되잖아요. 4가지.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뭐야? 전체 경우의 수라고. 자, 근데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각 자리 숫자의 합이 6이 되는 거. 그럼 이 전체 경우에서 6이 안 되는 걸 빼주는 게 편하겠냐? 아니면 6이 되는 거를 그냥 하나씩 계산하는 게 편하겠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된다고.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지금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6이 안 되는 걸 한번 빼보자고. 그럼 6이 안 되려면 6이 되는 거를 이미 알아야 되겠죠. 숫자 합이 6이 되는 거. 그럼 결국엔 어차피 6이 안 되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6이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를 찾는 게 편해요? 전체에서 뺄 생각하지 말고 그냥 6이 되는 걸 생각하면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럼 각 자리에서 이제 6이 되려면 가장 간단히 하나 갖고는 6 못 만들지. 그래서 2개 더해서 6이 되려면 3 더하기 3밖에 없죠. 자, 그래서 3, 3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돼야 돼? 자,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지 다 2개 더해서 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3, 3, 0, 0, 0 얘를 이제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니까 뭐 간단해요. 그냥 세면 되겠죠. 맨 앞자리는 0 올 수가 없으니까 3, 3 여기에 3이 올 수도 있고 3, 3, 3, 3 맨 앞자리 3으로 고정시켜주고 자, 3이 올 수 있는 경우는 3 여기도 가능하죠. 여기도 가능하죠. 여기도 가능. 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1, 2, 3, 4, 5 정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 자, 이렇게 그냥 손으로 써도 금방 쓰죠.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짓을 해?
그냥 같은 거 있는 순열 33000을 돌려버리고 거기서 앞자리가 00인 걸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전체 이제 5팩에서 똑같은 게 2개, 3개니까 2팩, 3팩. 자, 여기서 앞자리가 뭐가 되는 거? 0이 오는 숫자를 빼면, 자, 앞자리에 0이 온다면은 맨 앞자리 0이 맞춰놓으면 되겠죠? 0을 맞춰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뒤에는 3300. 자, 얘네 갖고 이제 자리 바꾸면 되니까, 이게 맨 앞자리가 0이 되는 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그냥 세는 게 더 빨랐을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3, 3일 때 2개 더해서 2개 더해서 6 만들 때 그래서 4가지 경우가 생기죠. 자, 지우지 말고 이어서 씁시다. 자, 그럼 2개 더해서는 다 했으니까 이제 3개 더해서 6 만드는 경우를 생각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자, 그리고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리고 뭐가 있지? 더 없지?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을 정해주면 되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00이 돼야 되고, 얘는, 여기도 나머지가 00이 돼야 돼.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전체에서 빼주면, 그냥 같은 것 순열 돌리고, 맨 앞자리 0이 되는 걸 생각하면, 0 앞에 놓고, 이 뒤에는 이제 1, 2, 3, 0. 자, 얘네끼리 자리 바꾸면 되니까, 네. 1팩? 나눌 거 없네. 자, 그래서 2팩분의 5팩 빼기 4팩.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자, 그럼 맨 앞자리 0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뒤에는 이제 2, 2, 2, 0. 자, 얘네끼리 자리 바꾸니까.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4개 더해서 6 만드는 경우는 이거랑 이 두 가지죠. 그래서 3, 1, 1, 1, 1. 그 다음엔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요것도 이제 전체 경우를 따지면 3, 3개가 같고 그래서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생각하면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게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거 빼는 건 항상 0이 맨 앞에 있을 때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개 더해서 6이 되는 경우. 이것밖에 없네. 그죠? 자, 그래서 5개 더해서 6이 되는 경우는 이미 0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왜? 1개 더해서, 2개 더해서 3개 더해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